이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그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스토리, 생생한 이야기에 담아서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이게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여기 보면 좌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뭘 하냐? 좌뇌 오늘 얘기 많이 들었죠? 좌뇌는 지금 배우세요. 뭘 하냐면 논리, 수학, 계산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걸 담당합니다. 언어적인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게 아니라 분석적인 어널리시스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좌뇌입니다. 특별히 언어가 강하죠. 그럼 우뇌는 뭘까요? 나름대로 짐작은 하고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창의성, 직관, 음악예술, 시공간, 그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 종합적인 것 이런 걸 갖다가 우뇌가 담당합니다. 인생에는요 좌뇌적인 것과 우뇌적인 것이 함께 공유를 해야 돼. 그래서 좌뇌, 우뇌 사이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뭐라고 그러냐? 뇌량이라고 그래요. 뇌에 이르는 교량이라고 해서 뇌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다 활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뽕짝 이러는 것만 듣지 마시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창의성이 나오려면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고급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인자하게 생기셨죠. 마이클 가자니가라고 합니다. 이름도 한번 외워보세요. 마이클 어디 가냐? 같이 가자니까. 마이클 가자니가 이분이 말이죠. 그 노벨상 후보까지 오른 아주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이제 두뇌 연구 전문가죠. 좌뇌, 우뇌 이런 연구를 갖다가 했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좌뇌는 뭐냐면은 the interpreter, 통역사라는 얘기야. 스토리를 말하는 통역사라 이거야. 해석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좌뇌는 우리의 기억을 plausible story, 그럴듯한 스토리로 조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umans love stories. In fact, we need them. 이렇게 인간의 사랑 이야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 스토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죠. 우리 두뇌 생존을 위해서는요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미국에 가게 되면 돈이 좀 있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 어떤 알바를 하냐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얘기 들어주고 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 얘기를 갖다 스토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그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단어 공부에는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게 빈약해요. 빈약합니다. 그나마 있는 게 이제 개별적인 단어들을 갖다 스토리로 만들어요. 아이들 하면 게으른이구나. 모털 하면은 죽으른명예 이런 얘기인데 이모털 하면 불멸해 이런 건데 모탈 죽으른명이네. 모탈 노릇이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토니 하면은 변호사인데 야 서로 그러지 말고 잘 지내면 어떠니 변호사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검사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개 이상 넘으면 혼동이 됩니다. 이게 문제죠. 하여튼 현황이 그렇고요. 개별 단어를 갖다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옛날부터 많이 해왔고 지금 많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는 있죠. 그 다음 스토리에 넣는 것입니다. 스토리에 다섯 단어를 갖다가 한 문장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실제 시험 장면에서 그 문장을 가지고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 시험 장면에서 기억이 혼동스러울 수가 있고 물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문장을 여러 번 읽고 하면은 그 스토리를 갖다 떠올리면서 단어를 갖다가 꿰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 기억장학습입니다. 기억장학습, 혹 장애학습 배워본 적 있어요? 기억술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갖다가 세 개의 그런 그림을 그려요.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있고 탱크가 있고 여기 이제 교회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다가 단어를 갖다가 한 그 장면에다가 세 개씩 붙여요. 사람 머리에다가 뭐 able 붙이고 가슴에다 abandon 붙이고 뭐 이렇게 그 밑에는 acrobat 뭐 이런 거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요. 가슴 뭐 가슴이 포기한다. 그 다음에 다리가 뭐 고개를 하고 있네. 줄 타고 고개를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탱크 머리는 어떻고 이렇고 그 바퀴는 뭐가 기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당에는 뭐가 있고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한참 나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장면 기억을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돼.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면 기억이 인위적인 장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면 기억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배치된 단어 간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ble, abandon, 그 다음에 acrobat 이런 거 단어 간의 연관이 별로 없거든요. 반복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 많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닥터복하는 이미지 텔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있잖아요. 사전 경험 기반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효내 심청, 세종대왕, 그 미국의 남북전쟁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있거든요. 알고 있는 이미지에다가 단어를 붙이니까 기억이 나게 돼 있고 단어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힐링 컨텐츠입니다. 힐링 컨텐츠. 요즘 힐링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단어야말로 이게 그 힐링이 아니야. 진짜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짜증스럽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있으면은요, 야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있으면은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책을 덮고도 빠짐없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림을 떠올리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힐링 콘텐츠가 닥터복화 이미지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외우려도 반나절 걸릴 것 같죠? appear, 간청하다, compel, 억지로 시키다, despair, expel, impulse, prepare, pulse, repel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어원 중심으로 된 거는요. 쫓아버리다라든가 repel이나 dispel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구분해 줍니다. 그 짐을 쫓아내는 건 디스펠이고 추방해버리는 거는 repel이고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expel, 추방하다, repel, 쫓아버리다 이런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접두사는 한 20개만 알면은요 다 게임 끝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닥터복화는 그거 다 제공합니다. 여기 앱은 어디로, 컴은 함께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접두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SS 사전에 100페이지입니다. 100단어가 아니고 100페이지. 그만큼 함께 살아야 돼. 하여튼 이런 그 접두사 의미를 갖고서 이 drive라고 하는 텔이라고 하는 걸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여가 이런 단어를 나왔거든요. 이거를 스토리로 하게 되면 남김없이 8단어를 갖다 다 기억할 수가 있고 오늘 저녁 때 기억해도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야, 이거는 킹콩을 격퇴하라. 이거로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킹콩 등장했습니다. 이 스토리 알죠? 여기 이제 킹콩이 딱 등장하니까 국회에서 킹콩을 추방하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법령? 추방하다. expel, 밖으로 추방하겠죠? ex는 바깥이니까. 밖으로 추방합시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나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프로펠 하면 추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프로는 앞이니까. 프로펠러가 앞에 달려 있잖아. 그죠? 앞으로 해서 쫙 나갑니다. 킹콩을 격퇴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날려보냅니다. 미사일로 뒤에서 격퇴하겠다. 오바. 격퇴하다 하면 위로 붙여야 돼. repel입니다. repel. 근데 한 방 가지고 안 돼. 또 다시 날려보냅니다. 3-4발 계속 날려보냅니다. repel. 격퇴하다 이겁니다. 야, 킹콩이 어떻게 되겠어? 심장이 뛰니까 그냥 맥박이 뛰겠죠. 맥박을 갖다가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그러니까 헬리콥터라든가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벌써 내가 맥박이 고동치는구나. 어떻게? 벌써. 펄스. 벌써 맥박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영화 보게 되면은 여기 소녀가 있잖아요. 소녀가 간청하고 있어요. 간청하다가 어필입니다. 왜 하필이면 킹콩입니까? 용가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슈퍼맨도 있고 하필이면 하면서 어필하고 있어요. 하필, 어필, 필자 돌림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보게 되면 펄스 안에다가 임을 붙이면은 충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동. 여기서 충동질하고 있어. 간지리면서 까르르 충동질하고 있어요. 용감한 아이죠? 임펄스가 충동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엄마랑 딸이 둘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하면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러다가 우리 억지로 쫓아버리면 어떡해? 억지로 시키다 하면은 compel입니다. compel. 억지로 시키다. 그러니까 엄마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쫓아버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쫓아버리다가 뭐냐면은 디스펠입니다. 여기 익스펠은 밖으로 추방하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걸 떨궈버리는 걸 갖다가 디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근심, 걱정, 보따리가 있거든요. 이걸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expel, repel, dispel 이건 어원으로만 학습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억이 날까요?
책을 덮어도 기억이 나야지. 따라하세요. 예. expel, 추방하다. 추방하고 있죠, 밖으로. 그 다음에 propel, 추진하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죠. 미사일로 격퇴하다. repel입니다. 예. 맥박이 벌써 구동치입니다. pulse, 맥박입니다. 왜 하필이면 킹콩이에요? 용가리도 있는데 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필, appeal, 그렇죠. 예. 요 안에서는 손 안에서 이 녀석이 이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펄스 앞에다가 임을 붙이세요. impulse 하면 충동입니다. 엄마랑 딸이 둘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mpare, 억지로 시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쫓아버려. 이게 dispel입니다. 쫓아버리다. 이렇게 팔자 돌림을 갖다가 그 접두사적인 그런 장소, 공간, 의미를 갖다 붙이니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닥터복화가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합니다. 정답이라니까요. 정답입니다.